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라는 주제로 한 국가균형 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어디에 살든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자는 게 지방시대의 추진 전략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고요. 그 지방시대에 맞춰서 지금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각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고 자기 특성에 맞는 먹거리를 찾아서 유목민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우리 금융중심지의 지역구이신 박수영 의원님하고 제가 손발을 맞춰서 애초에 2009년도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되고 15년간 과연 우리가 뭘 해왔는가, 앞으로의 과제는 뭔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되짚어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여러 캠코, 그다음에 KRX 등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금융기관들이 와 있고 또 그 금융기관들이 뭐 반강제로 오다시피 했지만 전국 지방 혁신도시 지정 때문에 지금 그분들 판단을 들어보면 그래도 부산의 혁신도시 중에는 만족도가 최고 1위라 그럽니다. 그만큼 부산시 관계자나 아니면 우리 여러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고 또 부산이 그만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산업은행 우리 이전 때문에 우리 박수영 의원님과 쌍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산 이기주의 때문에 뭐 단지 산업은행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보면 너무나 근시안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뿐 아니고 수출입은행 뭐 지금 구체적인 어떤 금융기관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화시키고 또 부산이 해양금융 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산이 특성에 맞는 인프라들을 갖춘 이런 금융기관들을 유치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좀 심도 있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참고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와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성근 부시장님 와 계시니까요.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체계화 글로벌화의 이제 방법이 하나는 아웃바운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지를 구축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의 세계화가 있다면 또 밖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기관이나 손님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주어지는 인바운드의 세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금융중심지는 이제 인바운드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주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동북아 금융 허브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제시가 됐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파생금융, 해양금융을 가지고 부산이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시도들이 이제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더 좋은 그런 그 전략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딱 그 금융 중심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쟁과 보완적 관계를 잘 그 마련을 해서 일부 손님들을 좀 끌어들이고 또 끌어들인 손님들을 좀 잘 나누고 이렇게 해서 둘이 손잡고서 잘 가면은 전체 총량 파이도 커지고 또 서로 간의 역할 분담도 되면서 경쟁과 보완의 관계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산금융중심지가 큰 그림으로 인바운드를 추구하면서 좋은 손님들 많이 모셔드리고 동시에 서울과 부산의 경쟁과 보완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전체 총량 파이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곤 의원님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항상 그
간사님도 하시고 하면서 큰 역할 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주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좋은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부산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큰 제2의 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토론회를 가지게 된 걸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김익원 국회의원님, 또 부산광역시 또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익원 의원님은 제가 원내대표할 때 정무위원회 간사로 제가 이렇게 추대를 해서 초선 의원이 보통 정무위원회 특히 그 중에서도 다른 위원회 다니고 정무위원회 간사를 한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오랫동안 정무위 관련 일들을 해왔던 경험을 제가 잘 익히 알기에 김익원 의원님은 정무위원회 간사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활동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전문성도 뛰어나고 또 부산 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인물이 그동안 활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 부산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토론을 가지게 된 것도 또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좌전을 맡아주신 도덕희 해양대학교 총장님, 발제자로 나주신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백은호 동의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역구가 울산이긴 합니다만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인생의 한 절반 가까운 한참 성장기, 청년기의 절반을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이 제2의 고향이기도 한데 부산을 돌아볼 때마다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쉬운 마음이 있냐면 제가 참 그때 참 이때 우리가 준비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때냐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난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경랑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일부가 거기에서 이탈하고 할 때 그때 우리 부산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으면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권을 담당했던 그 권력은 전혀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국민 퍼주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읽어내는 눈은 다 감아버렸던 그래서 참으로 아쉽고 정말 후회스럽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좀 이렇게 부산이 국제금융지로의 준비를 더 탄탄히 했었으면 그러면 지금 싱가포르로 갈 기능들이 상당 부분은 부산이 흡수했을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그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방 그 광역단체 살림을 살아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수도권 지역 얼마나 힘들고 갈수록 지방 소멸의 위기에 아주 급격하게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산 그러면 한때는 대한민국의 제2의 그런 도시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크게 이렇게 떨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꾸 위축되고 있다. 그것이 단순한 부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심화를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부산이 다시 제2의 도약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이 제2의 성장축을 만들어 나가고 또 제3의 성장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산 지역에서 일자리와 정규 여건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항만과 물류 그리고 이제 그 공항까지 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월드 엑스포 유치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그것을 기폭절해서 부산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글로벌 시티로서 성장을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2의 고향을 둔 삶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특히 앉아 계신 우리 이성근 부시장님 또 우리 그 박수영 의원님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분들 시키면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유의미한 담론이 오늘 잘 형성되길 바라고요. 이런 부산의 웅대한 꿈을 실천해 나가고 계신 우리 박영준 시장님 함께 손잡고서
부산 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산의 꿈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나 GRDP나 모든 면에서 서울이 한 축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산을 축으로 동남권 경제를 하나 만들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대전, 그 다음에는 원주, 광주 이렇게 모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선 그 첫 걸음으로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늘 비슷한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도 조금 더 들어가서 저는 오늘 논의는 그동안의 개론적인 논의를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논의의 장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분들이 발제하시고 또 총장님께서 좌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토론으로 부산 경제 발전,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기업과 기술 그리고 또 금융, 사람들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편향적인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기형적인 국가라고 봅니다. 이게 6.25 전쟁이라는 그 어떤 채빈국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수도권 발전 전략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시 제2의 도약을 하기로는 너무나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 장남한테 은행도 맡기고 그다음 공장도 맡기고 그리고 또 교육도 맡기고 전부 다 한 가정 그 장남한테만 맡겨버린 꼴입니다. 차남과 삼남, 사남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균형감 있는 공정한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지역별 특성이 살아있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이미 1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금융 중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선택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 부산시도 서울에서 혹은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좀 편안하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금융은 부산에서 하나, 둘, 셋. 파이팅!